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가이드 정약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왜 동물들은 아프면 밥을 안 먹는지 아세요? 요새 많이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효소에 있습니다. 주로 단백질과 무기질, 비타민로 구성되어 있고 온도와 산성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몸의 효소는 작용하는 환경에 따라 기능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효소는 살아있는 동물, 식물, 사람 몸을 포함한 모든 세포에서 발견되는데요. 효소 없이는 잔디나 나무가 자랄 수 없고 씨앗들이 발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을 낙엽도 효소가 없으면 단풍이 들지 않습니다. 효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외부 효소와 내부 효소로 불립니다. 외부 효소는 말 그대로 외부로부터 음식의 섭취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식품 효소라고 할 수 있는데 아스파라긴산, 베타카로틴, 캡사이신 유명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식품 효소에 해당하고 외부 효소에 해당합니다. 내부 효소는 인간의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효소인데요. 그 내부 효소 중에는 음식을 소화시킬 때 필요한 소화효소, 아밀라제나 펩신, 리파제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대사효소인데 대사효소는 면역과 대사에 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효소는 생명활동과 질병치료에 아주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게 바로 대사효소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 내부효소는 2만여 종류 되는데요. 그 중에 소화효소는 24종류 돼 있고 나머지는 모두 대사효소에 속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종류의 대사효소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효소는 한 가지 내지 몇 가지 정도의 반응에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펩신은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대사효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부 요소인데요. 이 내부 요소는 태어날 때마다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내부 요소는 평생 생산되는 양이 정해져 있고 하루에 만들어지는 효소는 소화와 대사에 나눠 쓰입니다. 만약에 소화 작업에 효소를 많이 쓰게 되면 면역과 대사에 관여하는 대사효소가 부족해져서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이제 아시겠죠? 왜 동물들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밥을 안 먹는지. 밥을 안 먹어서 소화효소를 아껴서 질병 치유에 도움되는 대사효소의 양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럴 때 약을 먹죠. 당연히 약을 먹는데 병에서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먹던 그 식사량, 만약에 한 공기 먹었다면 반 공기로 줄이면, 식사량을 줄이면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를 아껴서 대사효소에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질병 치유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플 때는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훨씬 더 빨리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렸는데도 술 먹고 담배 먹고 고기 먹고 밀가루 음식 먹으면 우리 몸은 질병 치유에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대사효소를 쓰지 못하고 그 음식물 처리하는데 효소를 다 씁니다. 그래서 제가 약을 드려보면 어떤 분은 하루 이틀 만에 감기가 떨어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한 달, 두 달을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효소를 분비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한 끼에 먹을 때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효소를 만들어내라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끼에는 적은 반찬수로 먹는 게 우리 몸에 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끼에 한 3가지나 4가지 정도 드시면 딱 맞습니다. 생식에 포함되어 있는 효소는 췌장의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당뇨병 환자들 췌장 안 좋잖아요.
술 먹는 사람 다 췌장염 있고 췌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날 반찬을 먹으면 당뇨에도 좋고 소화 효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췌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 아주 이롭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식에 포함된 효소는 몸에서 분비되는 효소보다 먼저 작용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내부 효소인 소화 효소를 아껴서 대사 효소를 늘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스트레스는 대사 효소를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고 항상성이 깨지는데요.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대사 효소를 소모시킵니다. 또 과식을 하면 내부 효소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서 과식이라는 것이 꼭 밥을 많이 먹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식이라는 것은 밥을 많이 먹는 거, 몸에 좋지 않은 소화되기 힘든 음식을 먹는 거, 제때 안 먹는 거, 또 오래 씹지 않고 삼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과식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장시간의 화식이라는 것은 불로 요리한 걸 말하잖아요. 장시간의 화식은 인체의 내부 효소량을 고갈시킵니다. 왜냐하면 효소는 48토씨 이상이면 전부 사멸하기 때문입니다. 자, 거울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의 얼굴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 인중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인중이 짧은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태생적으로 효소가 적게 태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 검거나 입술이 주름이 많거나 또 나이에 비해서 눈가에 주름이 많은 분이라면 효소가 많이 부족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채소, 생과일이 좋다는 거는 다 아셨어요. 하지만 우리 집에 있는 두 아들은 왜 채소 반찬을 안 먹고 왜 과일은 안 먹냐 이겁니다. 집에서 과일은 제가 깎아요. 왜냐고요? 저 혼자 먹어요. 고기만 먹는 남편, 고기만 먹는 아내. 아, 정말 괴롭습니다. 쳐다보는 거. 여러분, 식사는 개혁해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반찬의 50%는 지금처럼 화식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애들이 먹잖아요. 그리고 50%는 항상 날 반찬을, 생 반찬을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적응하게끔 하시면 됩니다. 서양인들은 고기 먹기 전에 샐러드를 꼭 주잖아요. 레스토랑 가면. 왜 그럴까요? 샐러드를 통해 효소를 공급받고 다음에 스테이크를 먹으면 몸에 해가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리는 과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가정주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주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건강기능식품 하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효소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효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효모에는 효소를 만들 수 있는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효모라는 명칭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채소 안 먹는 어린이가 있고 또 밥맛이 없어서 밥을 많이 못 드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나 고기만 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꾸준히 효소의 어머니인 효모를 공급시키면 먹게 하면은 많은 몸의 상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 외식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과식할 때가 있고 또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먹던 정량의 2배, 3배를 먹으면 몸에 노폐물들이 쌓이지 않아서 아주 몸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과식하면 무조건 소화제라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몸에 데미지가 없고 일어났을 때 몸이 쾌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강의를 이런 걸 준비하냐면 질병 걸리기 전에 우리는 예방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형편 닿는 대로 준비하셔서 가족들의 질병 예방에 선구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